시사 해설 시간입니다. 이 브루스 라우너 주지사가 어제 새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예산안은 예상했던 대로 이 대폭적인 지출 감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메디케이드 예산, 각종 서비스 등 중산층 혜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의회 측이 일단 이 예산안에 대해서 이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자, 브루스 라우너 주지사의 예산안 내용은 어떠하고 이에 대한 의회의 반론은 무엇인지, 또 만일 이 예산안이 실현이 될 경우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에는 어떤 영향들이 있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이 주지사의 예산안이 결국 예상했던 대로 대폭적인 지출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세금 인상을 통한 예산 충당안은 없었나요? 이제 브루스의 첫 예산이죠. 이제 7월 1일부터 회계연도가 시작이 되니까 이제 규모가 315억 달러. 그런데 이제 지출 감축이 이제 그 문제인데 한 60억 달러 이상의 이제 지출을 감축한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브루스 라우너 주지사가 지출 감축 예산을 내놨다고 해서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사람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리노이주에 이제 엄청난 재정 난국이 있는 것은 뭐 우리가 다 아는 일이고,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스pen딩 컷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지출을 감축하는 거다. 돈을 덜 쓰는 거다, 이 얘기죠. 그걸 처음부터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예산안에 지출을 대폭 감축하는 것이 나올 것이다 하는 예상들을 대부분 다 했죠. 근데 이제 나온 걸 보니까 재정 악화를 지금 해결하는 해법을 어디서 찾느냐. 지출 감축, 스pen딩 컷, 여기서 주장하는 거고, revenue를 늘리는 거, 세입을 늘리는 거는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세금을 늘린다든가 새로운 세금을 부과한다든가 인상한다든가 이런 거는 안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근거를 채우는 방법이 두 가지 아니에요. 지출을 줄이는 게 있고, 그렇죠. 세입을 늘리는 게 있는데 세입 늘리는 건 안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주로 아주 대폭적으로 컷을 하겠다 이 얘기인데, 이제 브루스 라우너가 자기 예산안을 어떻게 호칭을 했냐면 turnaround budget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회하는 예산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주당 정부가 쭉 하면서 적자, 낭비 이게 이제 많이 있었는데 이걸 과감하게 줄여서 앞으로는 아주 완전히 다른 방향의 예산을 짜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또 발표할 당시에는 이제 turnaround budget이라는 얘기와 함께 honest budget, 아주 정직한 버젯이다. 정직한 예산이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예산안에 대한 캐릭터, 성격을 이제 부여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쪽의 시각은 또 많이 다르죠. 그쪽에서는 이 예산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reckless budget, 아주 무모한 버젯이다. 무모한 예산이다. 네. 또 한쪽에서는 wrong priority budget, 우선순위가 아주 절대로 잘못된 예산이다. 또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draconian budget, 이렇게 아주 가혹한 예산이다. 지금 쓰고 있는 지출을 그냥 다 잘라버리니까 너무 과학한 예산이다. 이렇게 또 이제 반론을 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양자 사이에 시각의 차이가 깊고 이해관계가 굉장히 상충하고 있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되죠. 이런 용어만 나온 걸 보더라도. 그러니까 당초 민주당 쪽의 지장은 뭐냐 하면은 일루이지의 재정 난국을 이제 타개하기 위한 해결 방법으로는 두 가지를 병행하자. 지출을 감축하면서 이걸 너무 시비하게 감축을 하면은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조금 세금을 인상하는 것도 병행을 하자. 네. 세금 인상을 어디서 하느냐? 일반 시민들한테 세금 인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하냐면 밀리언이어한테만 하자. 돈이 그 사람들은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 세금에 surcharge를 물리자. 세금을 조금 추가로 부담하게 하자. 그래서 세입과 지출 감축을 병행하자. 이 얘기를 민주당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브루스 라우너는 no, 세금 올리는 건 안 하겠다. 지출만 감축하자. 이렇게 되죠. 패크위는 이제 뭐 이제 그 사람 힘이 없습니다만, 네. 지난 1월 1일부터 내려간 그 인컴 텍스 올라가 있던 거 그냥 기정사실로 그대로 가자. 왜? 이걸 지금 억지로 끌어내리면은 또 다른 데서 또 보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차피 지금 적자인데. 그렇죠. 그걸 뭐로 올렸다 내렸다 하느냐 하고 주장을 했지만은 사람 이제 낙선을 많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 이제 뜻은 별로 의미가 없고, 브루스 라우너가 얘기한 거는 지출 감축, 스pen딩 컷이 우리 해법이다. 어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 예산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고요? 또 말씀해 주신 그 지출 감축 분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이 예산안이 어제 발표되는데 이 예산안의 운명이 어디로 갈 것인가는 뭐 아주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없죠. 어제 예산 발표한 직후에 이제 기자들이 브루스 라우너 주지사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얼마나 네고시에이션이 가능하냐, 협상이 가능한 컴프로마이즈 할 거냐. 그러니까
이 계단을 걸어가면서 묵묵부답 전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김새를 주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듯이 예산이 아니라는 것이 정식으로 성립되려면은 주지사가 이걸 제안을 하고 의회가 동의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제 서로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하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아시는 대로 의회는 지금 상원, 하원이 다 민주당 다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다른 쪽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의회의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버너의 그 위토권, 위토할 수 있는 그 권한을 override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veto proof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가버너가 안 하겠다 하고 그 비토를 하더라도 의회에서 그거를 다시 override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절대적인 의석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힘의 균형이 어느 정도 좀 깨져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의회가 지금 현재 내놓은 안을 그대로 통과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그 대신에 가버너하고 의회하고 이 예산안에 대한 논쟁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심각하게 벌일 것이다. 이제 이런 예상이죠. 브루스로너가 감축하자는 예산 분야가 어디냐 이게 이제 궁금하실 텐데 거의 전 종목입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주의 그 예산 적자가 크니까.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는 지금 줄이지 않은 쪽이 중산층이라든가 저소득층들이 피해갈 분야의 예산 줄이는 게 너무 많다. 이렇게 줄여온다고 하더라도 부유층에 대해서는 별 지장이 없을 거 아니냐. 네. 이거 페어오지 않다. 이제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대별해서 말씀드리면은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역시 메디케이드입니다. 메디케이드. 이거는 이제 연방 예산과 주 예산을 합해서 운영하는 거죠. 의료 혜택인데 우리 커뮤니티도 아마 여기 영향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노약자들이라든가 저소득층을 위한 이제 의료 그런 혜택인데 그 example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조그만 예인데 보청기 있잖아요. 보청기, hearing aid라고 그러고 보청기를 이제 노약자들이 필요로 한데 최근에는 보청기를 옛날에는 2개를 줬어요. 근데 요즘엔 보청기를 하나만 줘요. 그러니까 절반을 예산을 깎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귀가 2개니까 보청기를 2개 껴야 잘 들리는데 한쪽 귀에만 껴도 들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1개만 주겠다. 옛날에 2개 주는 거 그런 식으로. 이렇게 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병원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이런 혜택, 소셜 서비스라든가 이런 혜택이 많이 줄게 되죠. 이게 이제 우리 커뮤니티에도 영향이 있을 것. 특히 이제 노인들, 그럼요. 노인 앞에 계신 분들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뭐 휴먼 서비스라든가 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뭐 정신병력자 뭐 이런 거 지원하는 거, 이런 것도 그냥 내버려두면 사회가 자꾸 한쪽에서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그다음에 공중보건, 그다음에 펜션, 이건 뭐 우리한테 제일 골치 아픈 문제죠. 그다음에 이제 퍼블릭 세이프티, 안전관계. 그다음에 이제 local government, 그러니까 이제 주 정부에서 세금을 걷어서 시카고시, 뭐 몰턴 그로브, 뭐 글램뷰 이렇게 보조금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대폭 깎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정부나 그 빌리지나 타운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되겠죠, 돈이.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트랜스포테이션, 그러니까 교통 예산을 깎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CTA, RTA, 뭐 페이스, 뭐 메트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이제 깎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자동차가 없이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저소득층, 중산층들이 많이 다니시고 다운타운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그 피해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말이 쉽지 지금까지 쓰고 있던 혜택을 그냥 대폭 줄인다 하면은 이용자라든가 수혜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급하죠. 네. 지금까지 받던 혜택, 베네핏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쪽에서는 가혹한 예산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러나 이걸 또 안 줄이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지금 적자가 많이 나는데 어디선가는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죠. 네, 뭐 우리 가게 살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네. 네. 쓰던 것을 줄이는 건 정말 쉽지 않거든요. 쓰지 않던 거를 늘리는 거는 쉬운데 말이죠. 맞습니다. 예.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중산층에게 불리한 예산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 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것도 중산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이제 찬반 논란에 대한 이제 대대적인 논쟁이 벌어지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일단 주장하는 것은 이게 불균형이다 이거죠. 균형이 안 잡힌 것이고 중산층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이고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루스로너의 지금 지출 감축을 하겠다는 것이
주 예산서의 서류상의 숫자를 감축하는 거로 그냥 간단히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소비자라든가 국민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급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 우리가 세금을 내는데 그 낸 세금에 대한 예산이 깎이고 혜택이 깎이고 그런 부적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을 더 내는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2중, 3중의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cost shifting이라는 얘기를 해요. cost shifting. 그러니까 돈 내는 걸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렇게 옮겨 다닐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로컬 가버먼트에 이제 예산을 주는 걸 깎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로컬 가버먼트 몰통 거에 예산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써야 될 돈은 네. 어떻게 하겠어요? 프로퍼티 텍스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세금을 주세금을 냈는데 그 예산이 깎이고 내 혜택은 깎이고 프로퍼티 텍스는 더 내야 되고 그러면 이게 뭐 2중이야 3중이냐 말이죠. 그런 얘기가 네. 나온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그 대학 예산을 깎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은 대학에서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투이션을 올린단 말이에요. 당연히 수업료를 학교를 올리면은 네. 나는 주세금을 냈는데 그럼 투이션을 더 내? 그럼 나 이중적으로 피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 논리예요. CTA 메트로 마찬가지죠. 교통 예산을 대폭 깎으면은 기차는 다녀야잖아요. 그럼 어떻게? 요금을 올릴 거 아니에요. 페어를 올린단 말이에요. 네. 그럼 요금 올리면은 나는 또 요금 또 올리는 걸 또 내야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프로퍼티 텍스는 집 있는 사람 누구나 다 내야 되는 세금이고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는 자녀들이 학교 다니면 뭐 돈이 없이 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CTA 메트로 중산층들은 기차를 타야 되니까 부자들은 기차 안 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중산층만 곤란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있던 혜택을 깎는다 그러면 뭐 누구나 다 반발을 하는 거는 뭐 당연지사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균형이 돼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죠. 일리조의 주 예산이 공핍하고 뭐 현실적으로 해결은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해법이 뭐냐 접근법이 뭐냐 이 얘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생각의 차이들이 깊단 말이죠. 그러니까 새 가버너는 이제 지금까지 이 사람이 이제 개인적인 비즈니스를 해서 거부가 된 사람이니까 난 비즈니스맨이다 이거죠. 나는 비즈니스맨답게 주정부를 끌어나가겠다.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내 흥정도 하지 않겠고 유니언 노조 난 무섭지 않다. 네. 나는 비즈니스답게 하겠다. 이렇게 기염을 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내놓은 해결책이 뻔한 거예요. 지출을 줄이든지 세금을 올리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다른 무슨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출 대폭 감축 이 카드를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생각이 많이 다르단 말이죠. 이게 균형 잡히지 않았다. 세수를 좀 늘리면서 하는 것이 낫겠다. 우리가 그대가 말 안 들으면 우리가 비토권이 있다. 비토권이 당신이 비토하더라도 우리가 그것도 다 무효화시킬 수 있는 파워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논쟁이 한참 또 계속이 될 것이고 이거 지금 내놓은 예산안이 어느 정도 실제로 이제 적용이 될지는 7월 1일이니까 시간이 좀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펜션 공무원 펜션이 금년에 이제 $350 예산안이에요. 우리 펜션의 부족분이 $1,000억 말이니까 엄청난 돈이에요. 이게 엄청난 돈인데 그러니까 2013년도에 급하니까 개혁안을 한다 그러다가 패크인 주지사하고 지금 현재 의회에서 이걸 통과를 시키지 않았어요. 그 내용은 뭐 여러분 잘 네. 아시죠? 공무원의 혜택을 줄이고 나이를 높이고 연례 인상분을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 우여곡절 끝에 개혁안을 만들어서 내놓았는데 노조 쪽에서는 즉각 제소를 했죠. 그랬죠. 뭐 이거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인데 무슨 얘기냐 말이죠. 그래가지고 대법원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아마 3월 달에 내달에 대법원에서 여기에 대한 판결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2003년부터 13년부터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계속 논쟁을 벌였는데 그래가지고 대법원에서 이거다 하면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죠? 되죠. 둘 중에 하나겠죠. 대법원에서 적법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개혁안이 그냥 살아나는 거고 우리가 좀 덜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이게 헌법상에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위헌 요소가 있으니까 불법이요 하고 대법원이 판결하면은 지금까지 우여곡절 끝에 만든 개혁안은 수포가 돼버리는 거예요. 위기는 다시 돌아오는 네.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습니다. 갈 길이 머네요. 멉니다. 예, 또 네. 가야 될 길이 순탄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예감이 벌써부터 드는데 말이죠. 자, 오늘 시사해설 시간에는 브루스 라우너 주지사 어제 새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또 우리에게 예산안이 통과되면 어떤 영향들이 있게 되는지 종합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 요즘 저희가 이 방송 새롭게 이 카톡 라인을 신설을 하면서 시사 해설, 이 시간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서
듣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많은 분들이 친구 신청을 해주고 계세요. 네. 그래서 카톡으로 편하게 받아보고 계신 분들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우리 미디어 환경이 많이 변하니까 이제 뭐 신문이다, 라디오다, 텔레비전이다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정보를 다 습득을 못한단 말이에요. 편리한 방법이 많이 있으니까 뭐 SNS를 이용한다든가. 근데 유튜브가 좋아요. 제가 또 몇 번 지인들한테 말씀드리니까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이 시간을 듣다가 뭐 다른 스케줄이 있다든가 꼭 이 시간에 맞춰서 듣는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내가 혹시 주정부 예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오늘 놓쳤다 방송. 그러면 그냥 유튜브.com은 뭐 다 들어가실 수 있죠. 거기 들어가서 한글로 바꿔가지고 미국 뉴스 해설 이렇게 치면은 저희 둘이서 한 이 시사 해설이 뭐 100개 이상이 들어가 있죠. 그동안 몇 달 동안 네.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저 필요하신 정보 찾아서 들으시면 예. 되죠. 그러니까 이 시간 놓치시더라도 유튜브.com 미국 뉴스 해설 이거 들어가시면 뭐 아무 때나 다 다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시사 해설 그동안 방송됐던 내용들 제목이 모두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놓치신 내용들 그리고 관심이 있으신 부분들 다시 클릭하시면은 듣기 하실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KCBS 1590.org 들어가셔서 저희 웹사이트를 이용하셔서 다시 듣기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이용하시는 거 지금 김정일 해설위원께서 말씀해드렸죠. 미국 뉴스 해설 검색하시면은 지금까지의 방송 내용들 모두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